저희 같은 투자자들 말고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비트코인 할래, 금 할래, 달러 할래 하면 금이나 달러를 고르겠죠. 비트코인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이 그 위상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도전이나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화폐로서보다는 자산으로서 가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2달 동안 하락 조정을 보이다가 5월 16일에 급등을 하며 9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최근에 73,000달러까지 최고점을 찍다가 지금 한 56,000 부근까지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을 했는데요. 하락했던 이유를 먼저 점검을 해보면 거시적인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금리가 생각보다 인하가 지연되고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한 가운데 미국의 GDP가 하락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작용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자산인 비트코인의 자금 유출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ETF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락이 좀 가속화되었는데 FOMC 때 파월이 이제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 발언을 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올려주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적으로 원래 한 5만 초반까지는 보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5만 7천까지도 쉽지 않아 보이고 6만 아래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어요. 작가님, 그렇다면 비트코인 상승장 속의 조정은 끝났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 조정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확답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은 형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지면 추가적으로 더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CPI 발표 나왔을 때 한 전체 지금 사야 될 목표 금액의 한 30% 정도는 일단 먼저 1차로 매수했고요. 아마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대부분 다 매수할 예정입니다. 3월경에 4월 혹은 5월이 비트코인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 예상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라서 어제 날짜 기준으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해왔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 색깔 실선이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 반감기 전후에 항상 큰 폭의 조정이 한 번씩 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반감기 때는 마이너스 40% 하락을 했고 세 번째 반감기 때는 우리가 아는 코로나 때문에 63%가 하락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감기 전후에 항상 조정이 발생했는데 지나치게 그때 ETF 승인 기대감으로 상승만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감기 과거 사이클과 똑같이 반감기 전후에 조정이 있지 않을까. 다만 그 폭이 과거처럼 뭐 30% 이상의 되는 큰 폭이 될지 아니면 뭐 20-30% 내에 소폭의 조정이 올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하락을 먼저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10% 가까이 넘어가면서 너무 시장에 과열이 됐어갖고 항상 김치 프리미엄은 이번엔 다르다라고 항상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엔 김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은 항상 하락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했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지표도 많이 보는데 2분기 때 이제 미국에서 장기채를 늘리고 단기채를 줄이면서 유동성이 이제 조금 축소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었습니다. 작가님,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얼마까지 간다고 보시나요? 저는 책에는 1억에서 3억이라고 썼는데 이미 1억은 돌파했으니까 한 2억에서 3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내피셜로 한 게 아니라 사계절 차트를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여기 첫 번째 사이클이라고 제가 표시한데 첫 번째 사이클에서 다음 그 상승장까지 약 한 14배에서 15배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7년 최고점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최고점이 2만에서 6만 9천까지 2.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만 9천에서 한 적게는 50% 많게는 한 2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한 10만에서 20만 달러거든요. 김치 프리미엄이랑 환율이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2억에서 3억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억까지 갔을 때와 3억까지 갔을 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3억은 굉장히 많은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 인하가 무조건 여러 번 돼야 되는 시나리오가 있고,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코로나 때 모든 사람들이 투자해야 되겠다고 달려들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들어오던지, 아니면 정말로 진짜 연기금이나 기관들 같은 자금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에 한 번에 들어올 경우는 3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운이 많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직 1억도 안 됐잖아요. 사실 1억을 넘고 1억 5천을 돌파하는지, 그 다음에 2억에 도달하는지까지 보고 나서 3억까지 한번 판단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2억이 오더라도 알트코인의 상승장은 오는데 제약적으로 알트코인들 오를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로 3억이 넘어서 막 비트코인이 정말로 막 4억 5억까지 진짜 예상을 깨고 간다, 그럼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오르면서 엄청나게 이제 버블이 생기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 저는 그래도 한 2억까지도 솔직히 될 수 있는 조건은 미국의 물가가 다시 안 올라서 금리 인상이 안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2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매크로적인 경제나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2억도 힘들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가능성은 가장 높게 보는 건 그래도 2억은 한번 트라이 해보지 않을까, 도달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작가님, 비트코인이 2억 갈 때 알트코인은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전통적인 시각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오르고 알트코인 불장 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걸까요? 같은 사이클로 갈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한적인 상승은 종목이 다양하게 상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트코인이 정말 상승하는 것만 또 올라가는 경로가 한 1억 5천 정도에서 2억 정도라고 보고 있고, 만약 진짜 3억까지 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모두가 불장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체감적인 불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 거기까지 안 가면 어떤 분들은 많이 번 사람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본 사람들이 많이 나올 장세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일단은 먼저 1억 5천을 뚫고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먼저 뚫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일단은 알트코인은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한 2억까지 도달하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몇 개 종목 빼고 많이는 안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은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2억, 3억 갈 수 있는 시기는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3억은 아마 올해 안에는 힘들 것 같고, 3억을 갈 거면 내년 정말 빠르면 1분기고, 아니면은 원래 지금 여기 사이클대로 가면은 내년 9월이 사이클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 내년 중반이나 빠르면 1분기, 아마 2, 3분기에 3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억 정도는 만약에 연말에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그 대선 때 유동성이 풀면은 올해 안에도 2억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5천, 2억을 못 가고 상승장이 끝나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올 수 있을까요? 그런 가능성 물론은 있죠. 왜냐면 갑자기 전쟁이 나서 뭐 전 세계로 전쟁이 덮치고 제3차 대전이 발생한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 갑자기 정말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그럼 무조건 폭락이고 장 끝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비트코인이 화폐적인 가치를 받아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 일단 폭락은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못 버티실 것 같고, 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제일 중요시 보고 있어요. 작가님, 일각에서는 달러의 가치나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비트코인이 지금 화폐로서의 가치랑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저는 화폐로서 가치보다는 자산으로서 가치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비트코인 ETF라는 게 자체가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파월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자산은 오케이, 하지만 화폐는 안 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이 전체 발행이 되고 시가총액이 막 하나당 막 100억씩 간다, 그렇게 됐을 때 화폐로서 가치는 된다고 보지만, 지금 가격으로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변동성도 워낙 크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으로서는 화폐 가치는 없고, 지금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는 위험자산이다, 비트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가치를 먼저 봐야 된다, 당장은. 물론 한 뭐 2, 30년 지나고 뭐 몇십 년 지나고 나서의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가치가 받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은 자산으로서 가치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책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강조했습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으면은 오케이. 하지만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최근에 금리가 물가가 다시 오른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빠졌어요. 근데 반대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것만 봤을 때는 일단 위험자산이란 게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약간 위험자산으로서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투자자들 말고 일반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비트코인 할래, 금 할래, 달러 할래 하면 금이나 달러를 고르겠죠. 비트코인 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트코인이 그 위상으로 가기까지는 많은 도전이나 험난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화폐로서보다는 자산으로서 가치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가운데 미국이 금리 인하할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파월 자체가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거의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주는 정책을 항상 펼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꼭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미국 재무부에서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더 많이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에 비트코인은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그리고 지금 많이 9월로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9월로 예측했을 때 9월에 오면은 상승이 될 것 같고 만약에 9월 이후에 지나가더라도 유동성이 어쨌든 풀리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금리 인하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는지 먼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재정 성수기나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푸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금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ETF 승인한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 이미 달러 페그 표시자산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향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를 더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다 미국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은 당분간 미국의 경제 환경이나 이런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작가님,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었는데 생각보다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이제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미국이랑 중국이랑 계속 갈등 상황에서 홍콩에서 한다고 했을 때 홍콩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까라는 의문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중국의 이제 본토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당분간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한 2년 안에 그게 승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홍콩 외에 올해 비트코인의 연기금이나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일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이번에 5만 6천 달러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나왔던 얘기가 블랙록에서 연기금들이랑 기관들이 곧 수개월에 ETF를 살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미 본인들이 수요 조사가 예측은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금들은 꾸준히 들어왔고 실제로 이미 1분기 때 최근에 썰틴F라고 해서 기관들 미국 자금들 보면 거의 1,000개 넘는 기업들이 이미 현물 ETF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들어갈수록 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가님, JP모건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이번 발표 자료에서 투자한 내용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JP모건은 항상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결국엔 서비스 다 제공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